나라 인민, 두 나라 군대들 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 우위와 참다운 국제주의적 의리는 승리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하리라는 확신을 더해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졸찬을 받았습니다. 자, 어제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전쟁에 파병됐던 북한군 전사자를 애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공연을 보던 김정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이 전사자들의 유해 송환식을 공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전사자 유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일단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아직까지 전사자 송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죠. 전사자를 지금 그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 겨울 복장인 것 같아요. 네. 지난 겨울부터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12월 겨울부터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돼서 전사 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보면 눈이 보이고 두꺼운 옷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북한군의 전사자 또는 부상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많이 논의됐었는데 네. 아마 은밀하게 지금 북한 쪽으로 이동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건 공개된 거는 그때 당시는 공개하지 않았죠. 그렇죠. 나중에 4월 지금 달에 공개하고. 공개했거든요. 네. 4월 말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저걸 놔뒀다가 영상을 만들고 지금 러시아의 문화부 장관이 오면서 이걸 아마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그 공연에서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파병은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네. 불법 파병이고 이 전사자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영웅화시키고 네.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희생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지도자도 눈물을 흘린다라는 네. 걸 보면서 푸틴에게는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북한군을 사지로 보낸 거는 김정은이잖아요. 그럼요. 그래놓고 저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 글쎄요. 어떻게 보면 진심이라기보단 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눈물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 김양건 외무상 죽었을 때 장려 위원장을 자기가 스스로 맡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을 봤고, 본인이 중요한 연설 시기에 자기가 실수를 인정할 때도 눈물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은 정말 쇼맨십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눈물 흘릴 바에는 젊은 이들을 보내지 말았어야죠. 사지로 보내서 네. 그렇게 희생시키면 안 되는 것인데 네.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네. 저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탄받아 마땅할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연 관람하는 모습에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도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러시아 인사들과 나란히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는 저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요. 저걸 보고 외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네, 지금 이 주에는 아빠 김정은을 그림자같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행사마다 따라다니고 있고, 금년이군요. 금년에 김정은이 이 러시아 소위 전승절이라고 하는 행사, 러시아에 가진 못했지만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갈 때도 이 주애가 따라갔고 주요 그 외교 일정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김주애를 정말 후계자로 공식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4대 세습을 공식화하고 또 만약에 김주애가 자기 다음 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려면 이런 중요한 외교 행사라든지 네. 이런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기초한 그런 행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러 예술 공연이 있기 나흘 전에 북한은요, 유엔군 사령부에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알리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들어보시죠. 북한군은 지난주 후반부부터 접촉 지역에서의 작업을 재개를 했고 일일 1000여 명 이상의 작업 인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천 명 규모가 각 10여 개 지역에서 있었고 본격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재개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현재 뭐 의도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의미 있는 메시지다. 저희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직접 연락도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에다가 자기네 공사한다고 통지를 보낸 건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지금 반응을 보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한테 예. 연락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북한은 유엔사를 없어져야 할 존재로 늘 여겨왔고 네.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유엔씨에다가 과거 제가 남북 회담할 때도 유엔씨에 통보하기보다는 우리 쪽으로 직접 통보를 했었어요. 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작년에 동서해 철도도로 폭파할 때는 이례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통보를 했다는 얘기인데 국방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UNC를 인정하지 않던 북한이 UNC에다 그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 특히 지금 정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네. 정전협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네. 보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우리가 확성기를 선제적으로 끄는 조치를 취했고 전단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네. 그런 정부의 의지인데 북한이 이제 맞대응 방송하던 걸 껐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 행보를 보인 것이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대화 재개 의지의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아직은 예단하게 이르다고 네. 전제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네.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땐 지금 이 장벽 작업을 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UNC에다 이런 통보를 한 것은 사실은 작년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병력들이 MDL을 넘어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하고 그랬죠. 총 쏘고 넘어왔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불미스러움이 있으면은 북한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축적용일 가능성은 전 그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비무장지대 일대에 이 담장을 쌓아서 아예 못 넘어오게 하는 이 분열을 조장하는 작업을 하는 내용이었군요. 자, 그리고 북한이야 뭐 대화에 지금 나설지 안 나설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사람이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최근에 중동 휴전을 이끌었기 때문에 내친 김에 아마 북한을 향해서 대화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보내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실제로 취했었죠. Is it true that you have reached out with a letter to North Korea's Kim Jong-un? We'll get the conflict solved with North Korea. I'v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I've gotten along with him really great,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somebody's saying there's a potential conflict. I think we'll work it out if there is. It wouldn't involve us. 김정은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추파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냉랭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동전 휴전으로 이끌고 나서 거의 뭐 물이 올랐습니다. 지금 네. 만약에 북한과의 대화까지 이끌어내면 진짜 노벨 평화상 받을 거 기대할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 시기에 네. 김정은과 2번 정상회담을 했고 판문점에서 1번 회동을 하고 3번이나 만났지만 사실은 해결을 못한 미완성 상태였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빈 껍데기 그런 정상회담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기 시기에는 북한과의 갈등이라는 게 갈등의 원인은 북한의 핵 문제거든요. 네. 이 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말 역사에 남는 평화의 대통령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네. 러우 전쟁, 중동 평화, 한반도 평화 이룰 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노벨 평화상 그 이상의 네. 그런 공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가 늘 트럼프의 생각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푸틴도 그렇고 그랬죠. 이란도 그렇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 2018년 때는 정말 트럼프를 잘 구워 삶아서 핵 보유도 인정받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나 실패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푸틴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김정은이 굳이 트럼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들 자기가 원하는 핵 보유 인정, 제재 해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핵 보유를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핵군축, 스몰 딜 그런 회담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냉랭한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김정은을 향한 짝사랑을 구애할지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